안녕하세요. 프리미어스탁의 이은비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비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동평균선의 비밀이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고요. 비밀을 이해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을 듯 하네요. 그래서 역별이 되어가는 과정, 정별이 되어가는 과정, 이 이동평균선의 역별, 정별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고요. 그래야 이해를 하는 이 전체적인 이동평균선 이해가 되거든요. 구간별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만들어 가는구나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걸 주제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의 매매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오일선 매매라든지 뭐 중장기 이평선인 121선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다루기로 하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평선의 추세를 보면서 지지와 저항이 무엇인지 확실히 안다면 이 영상을 보는 목적은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제가 차트를 조금 길게 놓았는데요. 일단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보조지표입니다. 추세를 한눈에 알 수 있죠. 여기 한전산업 차트를 제가 조금 길게 봤는데요. 2021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세를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당연히 상승 추세라는 걸 알 수 있고 한 번의 반등이 나온 후에 하락 추세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오른쪽 마우스를 우클릭 하신 후에 지표 추가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가격, 이동평균 치시면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데 5일선, 21선, 61선, 121선을 체크하신 후에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한번 조금 다뤄보면요. 자, 이동평균선은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종가 평균이에요. 종가의 산술 평균을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1일에 종가가 100원, 2일의 종가가 200원, 3일의 종가가 300원, 4일의 종가는 400원, 5일의 종가가 500원이라고 하면 이거를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더하기 400 더하기 500을 하셔서 몇으로 나눌까요? 5로 나누죠.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300원이겠죠. 이렇게 만든 종값 산술 평균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일선은 당연히 5일의 종가를 나타내는데 그 점들을 선으로 이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20일 평균선은 당연히 21선은 20일 평균을 나타내는 것이고 121선은 6개월. 우리가 5일을 일주일 동안 5일을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은 20일. 그래서 20일은 한 달. 그리고 60일은 석 달. 뭐 120일은 6개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셨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후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5일선은 단기평선으로 돼가지고요. 5일선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매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은 한 달간의 평균이죠. 한 달은 거래일이 거의 20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평균을 보는데 상승 추세에서 눌림으로 매매를 할 때 21선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60일선이 있는데 60일선은 3개월을 말해서요. 중기 이평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60일선을 반등을 준다 아니면 뭐 저항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121선이 있습니다. 121선은 6개월간의 평균을 나타내는 것인데 조금 120선을 트레이더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가는 6개월을 선반영한다고도 하죠. 그래서 선반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21선의 상승 추세에서는 121선의 저항 아니 지지를 받고 하락 추세에서는 저항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20선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241선, 241선 당연히 1년간의 평균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5일선, 21선, 121선, 241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정배열과 역배열이 나오죠. 정배열은 당연히 뭐겠어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이 나란히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걸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기 추세인 5일선부터 상승을 하고 21선, 61선, 120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종목은 완전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완전 정배열이 아니어도 뭐 5일선, 61선 이런 식으로 정배열을 만드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배열은 뭐 241선부터 시작을 해서요. 241선, 121선, 61선, 21선, 5일선이 정배열하고는 반대로 흐름을 보이는 걸 말하는데요. 이런 건 완전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완전 정배열과 완전 역배열을 이룬다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 정배열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흐름, 역배열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흐름, 그 흐름을 그 추세를 잘 봐야 매매에서 큰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봤던 한전산업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빨간 선이 5일선, 21선이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정배열을 이룬 종목이 되겠죠. 정배열을 이룬 종목인데 여기에서 자 보세요. 정배열에서 이 정배열이 되는 과정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제가 차트를 조금 크게 보면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미 한전산업은 2020년 3월부터 여기서는 역배열이죠. 121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매집을 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정배열을 이뤘는데요. 정배열을 이루면서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박스권으로 보이죠. 그래서 큰 상승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이 이동평균선들의 이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동평균선의 이격들이 어떤가요? 조금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을 만든 후에 5일선부터 당연히 꺾이게 되겠죠. 5일선이 꺾이고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이 21선이 하락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5일선과 21선은 이렇게 고점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정배열에서 하락 추세로 돌아선 종목이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 추세 지표를 꺼내서 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추세 지표가 네,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볼게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지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지를 받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보시면 61선과 121선이 데드크로스가 일어납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걸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물론 여기에서 이미 이렇게 보면 5일선과 61선, 21선과 121선의 데드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주가를 보면 상승 추세인 종목이 단기 이평선부터 추세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반등은 나왔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장기 이평선의 기울기도 꺾여가죠. 이렇게 상승 추세가 아닌 하락 추세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서는요, 여기서는 121선, 61선이 어떤가요? 역배열을 이뤘죠. 역배열을 이루면 역배열 상태에서는 여기 보세요. 121선을 주가가 뚫으려고 하지만 어떤가요? 이때는 저항이 됩니다. 저항이 돼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 뭔가 상승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다시 이 121선을 힘차게 뛰어넘으면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건가요? 다시 지지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동평균선이 처음에 상승을 할 때는 이격이 좁혀져 있다가 각각의 선들의 이격이 좁혀져 있다가 이격이 이렇게 커지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단기 이평선부터 주가의 기울기가 갑자기 확 꺾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물론 반등을 먹고 나오는 매매가 있죠. 이런 것들이 중장기 이평선들의 매매인데 이것도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추세는 이러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보통의 책들에서 말을 해요. 정배열인 구간에서는 순차적으로 지지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종목도 보시면 21선 지지 받았나요? 아니죠. 물론 61선 지지를 받았지만 한전산업이 61선 지지를 받았지 다른 종목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일단 단기 이평선 이렇게 확 꺾여버리면 이 종목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반대로 이렇게 역배열일 때는 차트를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역배열일 때는 어떤가요? 지금 121선, 61선 역배열인데 여기서는 어때요? 저항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다행히 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5일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주가를 조금 올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배열이 된 후 횡보를 거치고 다시 역배열에서 이 종목이 무조건 하락을 하나요? 그건 아니죠. 정배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려면 장기 이평선을 툭툭 건드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하나 볼게요. 지어소프트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 종목도 이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보실게요. 자, 2020년 1월에 보면 이때는 어떤가요? 여기가 121선이 있고요. 61선 있고 21선이 있으면서 5일선의 기울기가 급해지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뭘로 작용을 하죠? 당연히 이때는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자 121선과 61선의 이격이 좁아지면서 여기에서는 이 전체적인 건 역배열이었지만 여기에서 어떤가요? 골든 크로스가 이러면서 정배열을 만들죠. 그리고 주가를 한 번 더 하락을 시켰지만 다시 5일선, 21선, 61선, 121선의 정배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배열이 나오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이격이 이렇게 커지죠. 이격이 커진 후에 5일선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역배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쭉 상승을 한 후에요. 이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지만 장기 평선까지 이렇게 꺾이면 기울기가 꺾였죠. 그러면 이 종목은 어때요? 역배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단기 평선이 기울기가 꺾이면 중기 평선의 기울기를 보면서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여기는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는 이 종목을 매매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데드 클로스가 나오죠. 이쪽 부분을 61선과 21선의 데드 크로스
그리고 여기에서 또 21선과 121선의 데드 크로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단기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어지면 어떻다? 이 종목은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한 종목이 무조건 하락을 하진 않죠. 또 시간이 흘러서 보시면 이격이 조금 좁아지기도 하고요. 거래량이 툭툭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이 근처에서 121선을 툭 건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자, 기울기가 끊임없이 내려갔지만 최근 어떤가요?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살짝 이 부분에서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크게 보시면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도 일어나면서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121선이 어떻다? 저항이 되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기도 하겠죠. 여기에서는 저항이었지만 이제 힘차게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뭐가 나온다? 여기에서는 지지가 나오겠죠. 만약에 120선 지지를 못 받았다면 61선 지지라도 받겠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때 주가가 하락을 하면 이평선들이 지지를 받지만 상승을 할 때는 저항이 되기도 하고 다시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격이 좁혀져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평선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5일선 매매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5일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관심을 받는 초기에 진입을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슨 말인가면 DNC 미디어를 볼게요. DNC 미디어도 이렇게 차트를 길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길게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 후에 끊임없이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한 후에 뭔가 주가를 돌려보고자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지만 이 장기 이평선이 뭐가 됐나요? 저항이 되면서 다시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려면 기울기가 완만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울기가 완만해지려면 여기 61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살짝 돌아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죠. 121선도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이 종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격이 좁혀지면서 121선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연히 역배열이니까 주가가 정배열처럼 무조건 상승을 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여기에서 다시 조정이 나왔지만 힘차게 뛰어넘은 후에 주가는 상승을 하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였죠? 5일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빨리 이거를 초기에 진입을 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11월 23일에 보면 이 양봉이 작아 보이지만 고가가 29.67%입니다. 상한가를 갖다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5일선 근처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치를 하죠. 사실은 완전히 터치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장중에 보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하는데요. 근처에 오면 매매를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 5일선에 빠르게 하고 주가는 상승을 했죠. 121선 넘었지만 다시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 보세요. 120에서 힘차게 뛰어넘고 어떤가요? 다시 121선 근처에서 조정을 받았죠. 자, 5일선 단기 이평선부터 빠르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이렇게 골든 크로스, 또 21선 골든 크로스.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골든이 일어나고 단기 이평선이 올라가면 당연히 중장기 이평선도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5일선 매매는 이렇게 빠르게 진입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차트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코콤 일봉 차트입니다. 코콤 보시면 여기에서도 주가가 상승한 후 빠르게 5일선 터치했죠. 시세 초입입니다. 이럴 때 5일선 매매를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JCN 시스템도 보겠습니다. JCN 시스템도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라 이미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5일선을 빠르게 터치했죠. 물론 5일선을 터치하고 갈 수도 있고 5일선에서 조금 위에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5일선을 깨고 조금 주가가 눌린 후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5일선 근처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5일선 매매라고 합니다. 물론 주가 등락률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3%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을 바로 하지 않고 더 눌렸다? 그러면 이렇게 이평선이 지지선이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일선 매매는 어떻다? 상승 초기에 진입을 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1선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21선은 한 달간의 평균이어서 옛날에는 생명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게 좀 완벽하게 맞진 않아요.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하락장을 맞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매매가 뭐 완벽하게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5일선이 만약에 확 꺾이면 21선도 확 꺾일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다올 인베스트먼트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할 때 이 종목이 어때요? 121선에서 저항을 받았네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5일선 빠르게 왔지만 어때요?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이 종목을 내가 만약에 5일선에서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5일선이 확 꺾인다? 그러면 일단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골든이 일어난 후 다시 주가는 올라가고 상승을 한 후에 다시 지지를 받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5일선이 확 꺾일 때 이렇게 할 때는 주가도 꺾인다. 그럼 어떻게? 21선 매매, 21선 터치하고 올라가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은 어떤지 볼게요. 알로이스 일봉 차트입니다. 알로이스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역배열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21선에서 어떤가요? 안 나오죠, 반등이. 그러면 이 종목은 더 내렸는데 이렇기 때문에 21선 매매를 하는 게 사실은 살짝 어렵습니다. 그래서 5일선은 상승 초기에 빠르게 진입을 하면 성공률이 높지만 21선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데모도 한번 볼게요. 데모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상승을 한 후에 21선을 약간 깼지만 61선 근처에서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21선 생명선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21선 매매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61선 매매는 상승 추세인 종목에서 61선에서 대부분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주식 책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기법이 맞았지만 요즘에는 이 기법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맞는 종목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맞아야 좋기 때문에 별로 어쩌다 한번 맞는 거는 어때요? 별로죠. 유신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기서 상한가를 기록한 후 저는 상한가 이렇게 화살표를 수식으로 만들었을 때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여기에서 61선 반등이 나왔거든요. 61선 반등이 잘 나와줬는데 사실은 이건 61선 반등을 우연히 맞은 거지 다른 매매 기법이랑 더 맞는 것입니다. 그건 다음에 어쨌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21선, 61선을 매매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21선의 매매인데 사실은 121선은 장기 추세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경기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21선, 61선을 깨도 121선에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 봐두시는 게 정배열이었다가 주가가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을 한 후에 다시 하락을 해서 바닥을 칠 때 그러면 121선에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대부분의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121선이 사실은 잘 이용을 하면 굉장히 매매 기법에 좋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배열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을 때 과연 이 종목이 121선에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면 제가 이것도 다 통계를 내봤거든요. 애니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애니메 차트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평선이 밀집을 했죠. 이평선의 이격이 좁아야 어찌됐건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5일선이 꺾였는데 21선과 이렇게 보이면서 쭉 보면 여기에서 뭐 21선 여기 반등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보세요. 61선 반등도 안 나왔죠. 그런데 121선은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상승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뭐 35%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 이 종목을 본다면 이평선이 정배열이고 난 후에 이 120선 지지를 받네, 맞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볼까요? 캐리소프트 일봉 차트입니다. 자, 주가가 여기 보세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어떤가요? 정배열을 이룬 후에 5일선이 완전히 V자의 반대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하면서 하락을 했죠. 어떤 이평선에서도 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평선이 여기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평선의 이격이 엄청 커지면서 어디에선가 반등이 나온다고 여기에서 그냥 121선, 61선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미스터 블루 일봉 차트입니다. 미스터 블루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때도 2020년을 한번 볼게요. 2020년 이쪽을 보면 여기가 2020년에서 여기에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가요? 61선 반등 안 나왔죠? 121선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여기서부터 본다면 267% 정도 상승을 한 이렇게 시세 종목, 대상승 종목이 그 어떤 지지선에서도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것도 볼까요? 메가스터디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이 종목도 보면 2021년, 2020년 8월 이때 좀 보세요. 종목이 여기에서 살짝 크게 볼게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이평선들이 밀집을 하면서 어떤가요? 5일선, 21선, 61선, 120선 정배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61선 반등이 나오는 것, 여기서는 나왔네요. 그런데 120선 반등 전혀 나오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확실히 지금 정배열일 때 뭔가의 지지를 받는 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배열이었던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무조건 이게 안 맞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반등이 잘 나오는지 241선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메가스터디 일봉 차트입니다. 메가스터디가 이렇게 상승을 한 후에 어디에서 반등이 나왔나요? 241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차트를 조금 더 줄여서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서 241선에서 반등이 잘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도 볼게요. 캐리소프트도 그 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을 때의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61선 제대로 반등 안 나왔고 120선도 제대로 반등이 안 나왔지만 241선에서는 제대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바로 가진 않아요. 시간이 걸리겠죠. 왜? 매물대가 많으니까. 그런데 241선부터 대략 고점까지 여기에서 121선이 저항을 맞는 게 보이시죠? 6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종목이 그렇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역배열이 됐잖아요. 역배열이 됐는데 121선 근처에 왔으면 얘를 힘차게 뛰어넘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뭐가 돼요?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봐야겠죠. S에너지 일봉 차트입니다.
S에너지도 여기에서 5일선, 21선 이렇게 정배열을 만든 후에 어디 240일 근처에서 여기에서 약간의 횡보를 한 후에 주가가 반등이 잘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잘 나왔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모트렉스 일봉 차트입니다. 모트렉스도 보시면 여기에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보이시나요? 정배열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까지 정배열을 이룬 후 241선은 약간 이탈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조금 횡보를 한 후에 추가 상승이 잘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더 추가 상승 나왔는데 이거는 뭐 지나고 난 얘기니까요. 요 정도에서 반등 나왔을 때 조금 직장인 분들이 매수를 한 후에 스윙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매매로는 참 좋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동평균선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정별이 된 과정에서 너무 단기 이평선에 기울게 확 꺾여버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내가 어떻다고요? 지지를 받으니까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전선한 차트를 보면 자 여기에서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다고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 종목을 정말 안전한 자리에서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전선도 결론적으로는 여기를 보시면요 241선에서 아이고 241선에서 이렇게 약간의 횡보를 한 후에 추가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와줬죠. 그렇게 해서 무조건 정배열이 된 종목이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 5일선 매매를 하고 싶으면 초입에 들어가야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모든 종목은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정배열을 만들면 주가가 하락할 때는 당연히 역배열이 되고 역배열 과정에서 무조건 얘가 한 종목이 무조건 하락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역배열 과정에서 정배열이 되려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시면 매매를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매매를 하기 참 편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그게 어떤 종목이었죠? 셀바스 AI 볼게요. 정배열 과정이었죠. 정배열 과정에서 이렇게 여기 보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볼게요. 살짝 크게 해서 정배열 5일선, 21선, 61선, 120선, 241선까지 정배열인데 5일선이 확 꺾인 후에 21선도 확 꺾였죠. 그럼 내가 여기서 반등 나올 때 매매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안전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배열인 종목도 언젠가는 역배열을 만든다는 거죠. 그럴 때는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의 비밀에 대해서는 또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잘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어찌됐건 241선 지지를 받고 나와서 이 종목이 뭔가요? 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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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배 완전 역배열을 만들었지만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역배열 과정에서 툭 돈이 들어오면 뭐가 되나요? 이제 이 지지선들은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지지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저항 그리고 지지 그리고 상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배열 과정에서 사실은 요즘에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데 역배열 매매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를 할지 안 할지를 살짝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 오늘 이평선들은 그냥 공부를 할 때는 이 최근에 뭐 한 20일 30일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이런 흐름을 보면서 성과 검증을 하신다면 매매를 할 때는 상당히 편합니다. 아,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서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역배열이니까 이제 정배열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런데 정배열은 바로 되지는 않죠. 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번 보고요. 제가 어찌됐건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걸 말씀드렸잖아요. 240일 그 부분을 성과 검증을 많이 해보시고 이렇게 지지를 받는 종목은 당연히 시장에 관심 줘야 됩니다. 시장에 대장 줘야 되고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을 드릴 거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당연히 댓글이나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이어서 저도 좀 좋은 강의를, 좋은 매매 기법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제가 영상을 한 번에 찍거든요. 중간에 컷을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편집을 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2023년에는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시죠? 감사합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